대한민국은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자유통일하는 이야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말고,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을 통해서 붕괴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붕괴시켜서 자유통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 이것이 우리 헌법의 1조, 3조, 4조의 명령인 것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정치에는 중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임무가 국토방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군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은 뭐냐? 후방에서 빨갱이가 들고 일어나와가지고 간첩이 청와대에서 했다면은 가정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군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간첩의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형법상 규정이 아니고 적군과 아군이 싸울 때 적군 편을 드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규정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간첩 천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천안함이 저렇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그 간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군과 인민군이 지금 붙었는데 인민군 편을 들어가지고 별별 억지까지 다 부려가면서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종 간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의 정신이 얼마나 지금 빠졌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군이 돌아가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군대에서 사병끼리 뭐라고 지금 보칭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근데 제가 조갑제 1병이면은 다른 부대에 있는 김길동 상병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상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뭐라고 하느냐?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 서로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군대가 됐어요. 자기 군대, 자기 소대에서는 계급을 부르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전우라고 부르라고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 먹혀요. 아저씨 군대가 되었습니다. 계급이 없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공산군입니까? 계급이 있는데도 계급을 안 부르면은 이 아저씨 군대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후방에 지금 초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실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탄 들고 보초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총기 사고 나지 말라고 그 군 지휘부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군인들 보고 더구나 초병 보고 M16 몽둥이 아닙니까? 실탄 없는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부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다면서 총전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열쇠로 따야 총을 풀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하고 대결하고 있는 군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정신 나간 군대 아닙니까? 혼이 빠진 군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낼 때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부른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배부른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부른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배가 부르면은 안이하게 되고 안이하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인 것 같으면은 풍요를 이겨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다 하는데 잘 살게 될 때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기가 100분의 1도 안 된다. 어렵다. 바로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바싹 말라가지고 독이 오른 군대고 대한민국은 풍요에 지쳐가지고 아저씨 군대가 된다.
아저씨 군대와 인민군대가 대결할 수 있느냐?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주관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북한 정권 언제 무너지느냐? 아니, 당신이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거지. 북한 정권 언제 무너지느냐? 그럼 무경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손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돈을 쓰면 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돈입니다. 돈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는 공작을 하면은 지금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돼요. 아니, 돈을 줘가지고 북한 노무현 정권 안에 간첩도 심어놓고, 우리 간첩, 좋은 의미에서의 우리 편도 심어놓고 민주화 세력도 만들고 군인들도 집단적으로 탈북시키고, 어떤 탈북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돈만 대주면은 일개 연대도 탈북시킬 자신이 있다. 라디오도 보내고 풍선도 보내고, 우리 남북 교류 기금을 김정일 정권도 없는 데 쓰지 말고 북한 동포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데 쓰고, 북한 정치 공작을 하는 데 쓰면은 북한 정권을 우리 돈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정보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인권의 힘으로 얼마든지 북한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만 주면은 탈북자 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건희 씨가 사회에 기증한 돈이 8천억입니다. 그 8천억을 탈북자 깨우는 데 쓰면은 16만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 2만 명의 탈북자가 있습니다. 2만 명. 2만 명이 있어도 북한을 아주 괴롭히고 있어요. 10만 명이 탈출한다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자. 국가 돈도 쓰고 민간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자. 물론 그와 동시에 남한의 이 친북 반역 세력들을 우리가 눌러야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KBS, MBC 보고 화가 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혈압 올라가요. 그 다음날 전화를 찾아가지고, 보도국장 전화가 나와 있을 테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젯밤에 당신 기자가 계속 암초에 충돌해가지고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군함이 암초에 충돌해가지고 두동강 난 경우 딱 한 경우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귀중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풍선 보내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주는 거, 라디오 보내는 사람한테 한 달에 예금 통장에서 10,000원씩 빼내도록 해주는 거, 이게 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지, 무슨 사석에서 모여가지고 울분만 토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조직이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근데 올해는 우리 돈을 모아서 탈북자 2사람 데리고 오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KBS, MBC가 군에 관해서 엉터리 보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전화를 하자.